대구시는 내년 2021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순군은 무공 보국 수훈자 공적비 제막식을 15일 달순군 현풍읍 충원탑에서 가졌습니다. 제40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간담회 형식으로 대구시청에서 21일 열렸습니다. 제2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이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16일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숙박관광지도 디자인 공모전 작품 접수를 10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11월 8일까지 미디어아트 화려한 빛으로의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는 내년 2021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졌으며 이날 20일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시의회 의장, 강은희 시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학교 103개 학교, 고등학교 58개 학교에서 착한 교복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착안을 해서 좀 더 일찍 후내년부터 실시하려고 했었던 거를 1년 더 당겨서 무상교복도 지원하면서 지역업체에 조금 더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021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이 동복과 하복 각 한 벌씩 현물로 지원받게 됐으며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에도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조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초, 중, 고 전학년 25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어렵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1년 앞당기고 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서 어려운 우리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코로나19에 있어서도 학습에 지장이 없이 또 씩씩하고 튼튼하게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련 재원은 대구광역시 학교 용기 부담금 특별회계 미전출금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상환 예정이었던 미전출금 15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을 2021년 대구시에서 대구시 교육청으로 조기 전출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달순군은 무공 보국 수훈자 공적비 제막식을 15일 달순군 현풍읍 충원탑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무공 보국 수훈자 공적비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무공 수훈자 301분과 군 복무 기간 동안 나라에 헌신해 보국 훈장을 받은 보국 수훈자 75분으로 총 376분의 이름을 명각비에 새겨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숭고한 애국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건립됐습니다. 고 조성남 전 무공 수훈자회 달순군 지회장의 건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공사는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 코로나19와 태풍으로
공사가 2개월간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9월 28일에 완공됐습니다. 오늘의 공적비가 완료되기까지 도와주시고 예서주신 김문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기 공적비에 새겨진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워 평화를 위해 지키시고 국가 안보에 기여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진정한 국가 유공자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무공수훈자 회원 및 유족회원 그리고 가족은 가정에서부터 휴지 안 버리기, 거리 교통질서 잘 지키기 등 작은 일부터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성군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 회원 상호 상부 상조 등 군민을 섬기고 베풀며 지역 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해 열렸으며 김문호 군수를 비롯해 구자 군의회 의장, 강승환 시의원,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 지회장, 기관 보훈단체장,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10여 개 그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무공 보국수훈자 오늘 공덕비를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달성군의 우리 보훈공원입니다. 이 보훈공원에 우리 또 유령탑이 있고요. 여기에 또 오늘 이런 수훈자 공덕비가 섰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또 호국의 우리 또 체험의 장이고 또 순간 뜻을 기르는 그런 장소로 기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 발전에 또 하나의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장소로 또 어린 우리 꿈나무들에게는 보국이라는 또 호국이라는 그런 이념을 또 체험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장으로서 활용되리라고 믿습니다. 한편 무공 보국 수훈자회 회원 376명 중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영웅은 무공 수훈자 48분, 보국 수훈자 68분으로 총 116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공적비를 세움으로써 나라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이분들의 숭고한 뜻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돼 숭고한 애국 정신이 후세에 길이 남기를 바라봅니다. 제40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간담회 형식으로 대구시청에서 21일 열렸습니다. 지난달 14일 제40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학술과 예술, 문화 등 7개 부분에 7명의 수상자가 선정돼 이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시상식은 먼저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가 인문사회과학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지역문화산업정책 실현에 기한 공으로 수상했으며 다음으로 공간예술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지역의 신진 유망작가 발굴에 힘써온 남충모 화가가 그리고 무대예술 부분에는 대구를 공연문화도시로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 변인숙 영남대학교 교수가 받았습니다. 또 문학 부분에서는 시조 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이정원 시조 시인이, 언론 부분에서는 김기현 KBS 대구방송국 보도국장이, 교육 부분에는 박윤배 경북대 명예교수가, 마지막으로 체육 부분에는 김병우 전석 복지재단 사무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문화상은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공헌한 공로자를 선정해 시상해온 상으로 대구 문화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1981년 제정돼 지난해까지 39회에 걸쳐 총 253명이 수상했습니다. 제2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이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16일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본선에 진출한 14개 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와 DGB 대구은행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문제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주재와 참여 자격 제한 없이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43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15개 팀이 선정됐으며 이후 3개월간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의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팀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금융,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최종 심사를 거쳐 8개 우수작과 6개 입선작이 가려졌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업종별 최적의 입지 장소를 분석한 치즈스틱팀이 받았으며 다음으로 최우수상은 불법 주정차 최적 단속 경로를 분석한 영파이팀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3개 팀 등 총 우수작 8개 팀의 시상식이 이날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작과 경진대회 시 제출된 아이디어는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8개 구군, 대구은행이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참신하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숙박관광지도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 숙박관광지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내 숙소 주변 관광지 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일러스트, 포토샵, 손그림 등 인쇄물 제작이 가능한 지도 또는 약도를 공모합니다.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내가 머문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알기 쉽게 하는 지도를 디자인에 참여하면 됩니다. 대구 관광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대구관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10월 30일까지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품에 대한 심사는 실용성, 창의성, 작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대구관광 홍보에 활용이 가능하며 실용성이 높은 작품을 최우선에 선정할 계획이며 입상 작품은 인쇄물로 제작해 숙박시설, 관광지, 안내소에 배포하는 등 대구관광 홍보 전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 관광지를 알기 쉽게 아는 실용성 있고 우수한 작품이 많이 응모되길 바라며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11월 8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 미디어 전문 예술가들을 초청한 화려한 빛으로의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대전은 다양한 형태의 입체적인 사물에 빛을 투사해 마치 움직이는 듯 보여지는 프로젝션 매핑 작품들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적인 요소를 포함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역동적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 IT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예술 작품들로 학생들에게는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접목을 눈과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강영구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과 융합된 미디어 작품을 직접 체험하면서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미래에 대한 창의 융합적인 역량에 한 발 다가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올해 가을은 대구 수목원의 국화를 가까운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수목원은 26일부터 3주간 15,000점의 다채로운 국화 작품을 대구 주요 도심지역 27개소에 분산 전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국화 산책길, 여러가지 모양의 모형 등을 전시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동대구역 광장 등 주요 공원 14개소와 8개 구군 보건소 등 대구 곳곳에서 국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천식 소장은 이번 국화 전시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목원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대구시 전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개최하게 됐으며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을 국화의 향기와 함께 마음의 위로와 휴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비설산 국립공원과 사문진 주막촌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된 소식입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1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충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요인을 정비해 누구나 관광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화장실, 경사로 등의 개보수를 포함한 무장애 동선을 조성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지 종사자 교육 사업 등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문호 군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며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달성군 전역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쉽고 재미있는 메이커 수업을 개발, 운영하는 소식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중학생용 메이커 교육으로 영 메이커 프로그램을 개발해 17일부터 10주간 5개교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계명대학교 메이커 러닝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은 5명씩 한 팀이 돼 디자인 싱킹, 센서 활용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마음껏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로 했으며 가급적 동일 학교 학생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테이크아웃 음료콘 및 페트병을 버릴 수 있는 가로 휴지통의 구정 홍보 디자인을 덧붙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10월 20일 상인 현대맨션 앞 버스 정류장, 용산역 버스 정류장, 서부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각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회용품 음료수를 들고 버스 탑승이 금지됨에 따라 버스 정류장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달서구는 지난해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에 가로유지통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로유지통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접목하여 구의 중요 정책을 홍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추진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가로유지통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하얀색 커피컵 모양으로 바깥에는 달서구를 대표하는 월강 수변공원과 달서별빛 캠핑장 등 구의 정책을 디자인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장은 가로 휴지통의 기능에 구정 홍보 기능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도시 디자인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토닥토닥 안부 전화 걸어드리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닥토닥 안부 전화 걸어드리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지역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 직원 봉사자와 어르신의 1:1 매칭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홀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단절 상황에 놓인 지역 홀몸 어르신에게 직원 봉사자들이 대화 상대가 되어 외로움을 덜어주고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하며 주기적 소통을 통한 사회적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직원들이 직접 제안한 비대면 방식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사회 공헌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행복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9일 반월당역 한승통로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 지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 및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 응급처치법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체험,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사는 현재 1, 2, 3호선 91개 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152대를 설치해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 능력을 강화시키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 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현장 제1선에서 활동하는 소방 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심리지원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참혹한 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 공무원의 심리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의 4배에서 1배로 나타남에 따라 2015년 4개월간 찾아가는 상담실 시범 운영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매년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상담 참여로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향상을 촉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주 심리지원단장, 김명숙 전신건강 전문 상담사를 초빙해 우상호 소방서장을 비롯한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119 안전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재난 현장에 노출되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PTS 등 심리적 장애 요인에 대한 관심과 치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달서 소방서장은 직원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현장 활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해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